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레이 트레이더입니다. 10월 12일 일요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XRP, 리플이죠. 리플 현물 ETF 승인이 늦춰지었지만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장 임박을 암시하는 S1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인 건데 어떤 회사에서 이 수정안들을 제출을 했고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은 셧다운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과연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 셧다운 속에서 9월 CPI를 발표하겠다라는 강행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정부가 문을 걸어 잠근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과연 이 CPI와 함께 ETF도 과연 SEC가 승인을 해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될지 좀 진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에서 이거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어제 사건이 벌어졌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 가능성이 78%로 커졌습니다. 자, 과연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한번 볼 거고 코인 시장은 조정보다 반등이라는 이런 뉴스가 올라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반등에 대해서 조금 이른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뉴스를 살펴보고 우리 대체적으로 보통은 리플과 그리고 또 이더리움 쪽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실 겁니다. 자, 리플과 이더리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제가 오늘 조금 잡아봐도 괜찮은 종목들 추천 종목을 조금 엄선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영상에서 직접적인 가격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였죠. ETF에 대한 소식입니다. 리플 현물 ETF인데 자, 수정된 등록 서류 S1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해요. 자, 현재 미국 정부는 셧다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셧다운을 해서 등록 서류 심사를 보류 중에 있었어요. 10월 달 중으로 결국에 ETF 승인 또는 거부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 XRP 현물 ETF 관련 최종 S1 문서를 수정해서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것과 함께 일부는 티커명을 공개하면서 자, 티커를 등록을 하게 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전광판에서 얼마 가격이 뭐 이렇게 얼마 지나가고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가격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자, 코스피 200 지수도 나가죠. 그런 걸 티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엔 하나씩 등록을 하고 시작했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장이 임박했구나. 결국엔 ETF 승인이 임박했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극도로 달아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월 달에 승인됐죠. 2024년 1월 달에 결국에 승인 날 때도 19B-4와 S1 서류를 승인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서류가 19B-4는 이제 건너뛰어도 된다라고 SEC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공식 오피셜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는 S1 신청서만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밝혀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주요 운용사들이 최종 S1 서류를 제출하고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일단은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플 현물 ETF를 아직까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도 거의 탑3 안에 든다고 보셔야겠죠. 그레이스케일이 원래는 최종적인 ETF 승인 일정 10월 18일까지 원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거에 대해서 승인 또는 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셧다운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약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약간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잠정 중단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국엔 셧다운만 해결되면 이 부분들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상황인 거고 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블랙록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블랙록은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1경 이상을, 여러분들 1경이라는 단어 아시죠? 1조 다음이 1경이잖아요. 1조, 2조, 그리고 100조, 1000조를 넘은 1경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블랙록 신청하면 그냥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XRP 잎을 싹 다 그냥 미친 듯이 들어가도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S1 신청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보면은 뭐 리스크에 대한 요소,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제표나 자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배 구조나 경영진들이 누구 있는지 요런 것들을 제출하는 부분인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 S1 때 뭘 중점적으로 받느냐? 바로 비트코인 수탁 어디다가 맡겨 놓을 거고, 그리고 시장 조작 위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시장 조작이 일어나면 너네들은 어떤 처벌을 할 거고 어떻게 헤쳐나갈 거야 라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10년이라는 시간 만에 2024년 1월부터 승인되면서 그때부터 많은 비트코인이 또 각광을 받고 펀드 자금으로도 돈은 많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XRP가 굉장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지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현재 XRP 리플 같은 경우의 가격은 3,63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4시간 보면 전체적으로 추세가 많이 하락을 했구나. 그래서 보면 거의 3,000원 근처 가격까지 어제 3,013원까지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하락을 하기 전 가격 4,100원 근처까지는 아직까지 너무나 먼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차트 세팅하는 것만 요것만이라도 조금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컴퓨터 업비트 사이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휴대폰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여기 부딪히는 라인이 여기를 못 뚫었어. 그리고 어제 오후 6시 못 뚫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 이걸 또 못 들고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이 XRP 리플이 반등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가장 최저점은 어딘지 지금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저점 그리고 이평선들 지지라인 라인이 전혀 없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일부를 좀 덜어내야 되는 시점, 예상 시점 어디요? 7.5% 정도 올라갔겠죠. 그러면 그 가격대는 대충 말씀드릴게요. 요거 프리미엄이 워낙에 많이 붙어서 조금 많이 좀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3,900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해외가 3,300원대예요. 근데 국내 3,600원대라고요. 근데 이 프리미엄이 대략 한 7% 정도 붙어 있을 거예요. 7%, 8% 정도.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프리미엄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는 3,900원 정도가 됐을 때 요거 직전에서 여러분 일단은 일부 덜고 가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하락을 시작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 보이죠? 지금 횡보했었던 가격, 요 가격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만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라인이에요. 이게 지금 3,700원까지는 돌파해야 그 다음에 어디? 요 라인까지 3,900원 근처까지 또 뚫어주시다. 얼마? 자, 3,700 요 라인과 얼마? 3,900 라인이야. 그럼 200원 정도 갭 차이가 있겠죠. 요 라인이 200원을 순식간에 훅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초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기준 6시 16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저는 이거 상반 베팅합니다. 약간의 상승은 나와요. 1분분 보면 이렇게 반등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막 0.5% 1%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함께 지금 보면은 해외 차트도 굉장히 많은 갭 차이가 많이 나요. 보면 이 XRP 리플이 어제 새벽 6시죠. 자, 24시간 전에는 얘가 달러 기준으로 몇 달러까지 갔었어요? 1.25달러까지 갔어요. 1.25달러. 결국엔 국내가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반토막 이상 났어요. 어제 하락이 마이너스 56% 나왔었죠. 근데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는 50%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 기껏 해봐야 25%밖에 안 나와요. 엄청나게 버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산 거예요. 떨어지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XRP 리플이 여기서 반등의 가능성이 당연히 보이죠. 양보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바이낸스 마켓에서 얘가 5%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국내 기준으로 몇 프로 올라요? 한 2%에서 3%밖에 못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개 다 거래소를 거래하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어떤 거래소든, 뭐 비트겟이든 바이낸스든 뭐 바이비트 여러 가지 거래소도 있겠죠. 이런 거래소들에서 돈이 있는 것과, 자, 그리고 국내에서 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XRP 리플을 사려면 어디서 사야 돼요? 돈이 둘 다 있다는, 둘 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서 사는 게 맞죠. 왜? 해외에서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업비트 프리미엄 지표가 나와요. 이거 업비트에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컴퓨터 보면 이거 다 나와요. 근데 이 프리미엄 자체가 평상시에는 2%를 전후로 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보면은 많이 올라왔을 때도 3% 수준이었어요. 9월 말일날. 그리고 보면은 10월 3일날 0.6%, 7%. 그리고 요거도 직전 보면 1.4% 수준이었지만 결국엔 요번에 7.7%, 8.5%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졌다. 24시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최대치 9.8%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7.7%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보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업비트에서 보유량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건 개인들이 사서 들고 있는 물량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9월 12일 날을 딱 100%로 기전했을 때, 그런데 최근에 업비트 수량이 102.7%로 늘어났다. 이건 뭘 뜻할까요? 자, 그때가 예를 들어서 100개였으면 지금은 102.7개를 업비트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싼 값들을 업비트에서 주고 사들인 이유 뭘까요? 그냥 산 거예요, 무지성으로. 그래서 결국엔 이 업비트 보유량이 100% 미만으로 빠져야 돼요. 이날 대비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만 게 바로 이 미국의 셧다운 사태죠.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지금 뭐 열흘 정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결국에 일부 직원을 복귀를 시켰습니다. 자, 원래는 통계국 국장만 출근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를 결국에 직원들도 같이 출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강행하겠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그대로 발표를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CPI 발표 때 많은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발표가 되겠죠. CPI 발표가 만약에 연기되면 기초생활수급자죠. 우리나라로 치면 수천만 명의 연금 인상률 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은 일부를 복귀시켜서 일을 시키겠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일부 직원을 예외적으로 복귀해요. 전체 복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도 지금 중요한 ETF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그 부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 가능성이 78%까지 치솟았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사실. 이번 달 말일 정도죠. 이번 달 말일까지 관세 합의에 대해서 78%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엔 날짜가 중요해요. 11월 1일이잖아요. 그 날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또는 또 한 번 더 기존처럼 연기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언급이 되면 시장은 지금 하락했던 거 이상의 충분한 상승까지 다 가져다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상 하단 구독 버튼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다 눌러주셨죠? 구독 전체 알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다 눌러주셔야 돼요. 혹시 깜빡하신 분들 계시면 다 같이 요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트럼프의 관세 선언에 대해서 직격탄을 벌였고, 디지털 자산 시장은 27조 원의 역대 최대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로빈훗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들도 결국엔 다운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결국에 수상 못 받아서 열받아서 저런 막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건 뭐 본인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2주 뒤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까지 일어났는데, 그걸 앞두고 일부러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2025년 2월 4일부터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짜리 관세 부과했다고 했어요. 결국에 철강 제품이었었죠. 그때부터 시장이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자, 코인 시장 그리고 이런 경제 지표들, 경제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가격 10만 달러 근처였어요. 보면 10만 거의 2천 달러, 10만 3천 달러였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막 7만 6천 달러까지 갔었던 게 비트코인의 흐름인 거고, 그리고 4월 달부터 조금 훈풍이 들어왔어요. 무역에 대해서 조금 관세 우리 또 유예를 하고 연장을 하고 약간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비트코인은 64% 올라왔고요. 그것과 함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70% 이상. 근데 이더리움 왜 5월달부터 얘기해요? 5월달은요 이더리움에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4월달부터 좋은 소식 들려오면서 무역전쟁 끝났다, 무역전쟁이 유예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상승 보여준 거고, 본격적인 상승은 업그레이드가 이야기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실행되면서 5월 9일부터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170%짜리 주식들, 물론 떨어질 때도 어제 더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이더리움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하고 리플 같은 거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로비넛이 다운되면서 결국엔 개인 투자자가 저점에서 매수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불만도 터져나온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도 많은 하락을 했었죠. 12억 달러가 청산됐고 FTX 22년도 10월 11월 달 16억 달러 청산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요, FTX의 16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191억 달러가 청산되었어요. FTX보다 12배나 큰 청산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죠. 비트코인이 어제 오전 6시, 7시 10% 하락 도중에 바이낸스 연말 거래소 매수 버튼이 안 눌렸다. 자, 체인들 다 터졌어요. 결국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베팅을 하고 있어요. 롱베팅에. 근데 돈을 더 보태. 돈이 있어. 더 사야 돼. 왜? 이걸 청산을 막으려면. 근데 매수 버튼이 안 눌리니까 이게 청산이 나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청산되는 거예요. 접속이 불가능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한 놈이 터져.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까지 버틸 수 있던 세력이 또 한 번 터졌다. 여기서부터 주문이 줄줄이 나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줄줄이 쭉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라든지 바이비트, 막 이런 비트겟 같은 거래소들 줄줄이 하락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업비트는 그와 반대로 현물이기 때문에 그런 청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단점이긴 합니다. 물론 일부 좀 세력들이 장난을 친 부분들 있죠. 익명의 비트코인 거래가 최고점에서 공매도, 하락 베팅을 한 거고 수백만 달러 숏포지션 추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폭락하자 비트코인 숏포지션 90%를 수익을 청산하라고, 이더리움도 숏포지션 싹 다 돈 벌어서 2억 달러, 얼마야? 2,800억 싹 챙겨갖고 바이바이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이요,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후사카 업그레이드 결국엔 12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럼 우리 또 트레이딩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또 업비트 가서 한번 볼게요. 자, XRP는 충분히 설명드렸죠.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고 신규는 일단은 보류하셔라. 신규는 조금 제가 반등 구간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때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자, 비트코인 흐름 짝 장기 변선 녹색선 1억 7,150만 원 근처인데 아직까지 뭐 상방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재 9,800억 거래되고 있습니다. XRP 리퍼는 1조 7천억. 정말 오랜만에 많은 거래량 터졌는데 하락에서 좀 처진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평선 요거 몇 선? 12선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1시간 기준으로 12선이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12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딱 절반을 딱 나눴을 때 그 라인을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평균값. 근데 지금 그 라인들을 돌파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 이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결국엔 돌파를 해줘야 상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 가격은 현재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영상 찍는 6시 반 기준으로 했을 때 581만원 위로 올려주고 안착해야 그때부터는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자리는
이 빨간 색깔 이평선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613, 614 정도까지 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중장기적으로야 1000만원 이상 충분히 보고 있고,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약 5% 정도, 순식간에 5% 정도 올라오면 일단은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610만원 근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하락을 한 번 멈췄던 자리죠. 요 라인 610만원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607이나 요 정도. 프리미엄 때문에 조금 변동될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오전이나 점심시간 정도 전후에서 반등을 보여줬을 땐 605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프리미엄 때문에 계산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 프리미엄을 한번 보자면, 자, 이더리움의 프리미엄 상태가 현재 몇 프로요? 7.6% 붙어 있어요. 이게 2%까지 원래 빠져야 돼요. 너무나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저 이더리움 가격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더 파란선 위로 올라오면, 그때 581만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매수를 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해외 차트 한번 같이 병행해 볼게요. 노란 빗각선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 가격은 3,850달러 이상 올려줘야 그때부터 추세가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올려준다, 그 다음 자리 얼마? 4,070달러, 4,080달러 근처가 될 거예요. 요거 좀 참고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보면은, 비트코인은 3분봉 켜보세요. 3분봉을 켜봤을 때 요거 바이낸스 기준이요. 자, 장기평선 몇 선? 240선을 잡으셔야 돼요. 240선 세팅해서 요거 뚫는지 보고, 그래서 이걸 뚫는 순간 상방이고, 요거 계속해서 못 뚫는다, 하방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종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만 매매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도지코인부터 또 볼게요. 도지코인은 제가 빗각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도지는 아직 매수 자리 안 왔다고 봐요. 이 민코인의 대장인데, 만약에 저는 260원 정도 찍어준다, 그때는 매력적인 가격 될 거예요. 261원, 262원 정도까지 보이는데, 260원대 초반을 찍으면 그때는 도지코인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아닌 거고, 솔라나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추세를 한번 좀 이거 조금 그어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추세요. 이 정도까지 일단 대략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 뭐 하락에 대해서 뭐 3%, 5% 정도 감소할 수 있는 분들은 솔라나도 지금 자리는 괜찮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체인링크는 한번 닿았습니다. 자, 체인링크는 자, 고점 대비해서 쭉 내려가는 추세가, 자, 닿았죠. 저점 닿았고, 저점 닿았고, 요걸 쭉 일직선으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전 5시, 6시경에 요 저점을 찍었고 반등 딱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타를 좋아하는 분들은 요런 것만 드셔도 돼요. 9%짜리. 9% 딱 드셨으면 요번에 만약에 또 저점을 찍어준다. 그럼 한 2.8% 만약에 떨어져. 그러면 가격대들은 대략 보면 25,500원 정도 돼요. 요 정도 오면 매수는 괜찮아요. 또 퍼치펭귄 지금 자리 한번 찍고 반등 보여주죠. 제가 이래서 체인링크 같은 거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변동되다 보니까 1%, 2% 정도는 좀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퍼치펭귄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손절 치지 마요. 혹시 들고 있으면. 지금은 털 자리 아니에요. 물론 이 녹색선 깨질 때 털고 나갔어야 정상적인 건데, 놓쳤다면 퍼치펭귄은 들고 가세요. 이거 신규 사인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두 가지 종목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서싱트 하나하고 비트토렌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싱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좀 시세가 강했죠. 일봉 보면 진짜 많이 말아 올렸어요. 27% 정도 말아 올린 상황인 건데, 고점까지는 이걸 오히려 더 뚫었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4시간 봉으로는 일단 노란선을 다 뚫고 나서 일단 이 1230원 못 뚫었어요. 그리고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들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선들 보면은 가격대는 1100원 밑으로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 말씀드릴게요. 자, 손절가만 말씀드릴게요. 1090원. 1090원이 깨지면 손절 치셔야 돼요. 1090원. 이거를 좀 손실을 감수하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런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는 서싱트는 소액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비트 토렌트. 얘는 또 파란 선을 한번 뚫고 갔다가 내려왔죠. 이런 거는 또 선을 바꿔서 봐야 돼요. 그 종목에 맞춰서. 그러면 일단은 24선. 1시간에 24선이면 며칠이요? 하루 동안의 평균값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기준점이
7860 정도 되잖아요. 결국엔 얘가 만약에 786 요 가격을 자 0.000은 뺄게요. 786 가격을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또 미친듯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현재가 대비해서 일단은 3.9%짜리 보이죠. 근데 이걸로 안 끝나.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파란 선까지 보면 부딪히고 내려왔던 라인이죠. 그 자리를 만나러 갈 것이다. 현재 대비해서 약 5%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일봉을 보게 되면은 오랜만에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말라 올리고 있죠.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7,820원 뚫어주면 빨간 양봉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빨간 양봉이 생기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면 요걸 잘 보세요. 아래 꼬리를 달고 빨간 양봉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요거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요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날 15.9% 그리고 그 다음날 3.7% 이렇게 상승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저항선 이런 장기 저항선까지는 한번 부딪힌다. 그러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이 정도 수익 괜찮아.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20% 30%짜리 종목을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말아 올려. 많이 보지 마세요. 한 7% 정도만 보시면 돼요. 비트토렌트 같은 거.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터지진 않아요. 얘도. 서싱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만 거래량 터져주는 순간 서싱트, 비트토렌트 당연히 상승 보여주게 되겠죠. 서싱트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된다. 26% 상승해서 부담된다라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완벽한 상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부담이 된다라면 저는 비트토렌트 쪽으로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손절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저점이 얼마죠? 네, 7650 정도 돼요. 대략 여기 정도 되죠. 요 라인을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손절 치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한 2% 정도 되겠죠. 많이 잡아서 2% 정도 손절을 감수하실 못하는 분들은 굳이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뭐 손절 치고 나서 다시 반등 보여주고 파란 선도 돌파한다. EMA로 24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시 한번 또 보시면 돼요. 또 들어갈 자리가 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약세 보이고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과는 다르게 서싱트 같은 또 비트토렌트 같은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봉을 잘 그리고 있고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리면 일본 기준은 오늘 오전 9시로 시가 뚫고 나오면 7820 이상 올라오죠. 비트토렌트 바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난 거 100% 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좋은 결과치가 올 것이라는 거 이건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영상대로 매매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비트토렌트 중간에 이 값들은 변동될 수 있어요. 프리미엄이 변동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거 필요한 분들은 영상 하단 따봉 그리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 보시면 고정 댓글 링크 있습니다. 무료 추천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요거 링크로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010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서 함께 하시고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음 종목 주세요.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해서 남겨주시면 좋은 종목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100% 확정해서 수익이 대박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제 좋은 관점들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잔고 꽉꽉 채워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XRP 리플 유저분들, 이더리움 유저분들 파이팅 할게요. 감사합니다.